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마치면서 이르면 올여름 실제로 방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 정부의 말대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정말로 안전한 건지, 해양 생태계는 물론 수산물에는 영향이 없을지 불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김성일 책임연구원 모시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된 안전성 검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된 이슈가 정말 뜨거운데요. 우선 정의부터 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을 때 이제 쓰나미가 오면서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서 냉각수가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해결료가 원자로 안에서 이제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진이 발생해서 그 원자로 건물에 이제 균열이 생기면서 그곳으로 이제 지하수가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고 그 지하수가 녹아내린 해결료랑 만나면서 네. 이제 고농도의 오염수를 이제 발생하고 있는 거고 또 그 냉각수를 계속 주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냉각수랑 지하수가 결국은 섞이면서 지금 원자로 건물 바닥에 쌓이게 되고 그걸 지금 오염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식히기 위해서 주입한 냉각수 그리고 지하에서 만나게 된 지하수까지 모두 네. 포함한 말이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다른 원전에서도 원래 이런 오염수가 발생하는 겁니까? 네, 일단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은 고농도 오염수가 이제 해결료 녹아내리면서 거기 원자로 받치고 있는 구멍이 생기면서 이제 생기는 반면 일반 정상적인 원전에서도 사실은 액체 방사성 폐기물이라고 해가지고 예. 운영 중에 정상 운영 중에 뭐 기기 배수나 아니면 개통의 누설수, 뭐 세탁팩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긴 합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발생이 되면 배출 기준 정화시켜서 배출 기준 만족해서 해양으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상적인 원전에서도 저희가 액체 방사성 폐기물이라고 해서 오염수가 네. 발생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전력 생산이라는 그런 목적이 있고 그거의 일부분에서 이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는 정상적인 원전에서 배출하는 거는 정당한 행위로 이제 인정되고 있는 것과는 좀 후쿠시마 원전에서 사고 난 거를 배출하는 거에는 약간 성격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연구원님도 그러시고 우리나라에서는 오염수라고 부르지만 일본 네네. 뭐 도쿄전력이나 일본 정부는 이게 처리수라고 부르고 네네. 있습니다. 이런 부르는 근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계획은 그 삼중수소라는 핵종 외에 다른 핵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알프스라고 하는 다핵종 제거 설비가 있습니다. 네. 그걸로 배출 기준 이내로 정화를 해서 음. 이제 배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배출 기준 이내로 정화가 될 때까지 정화가 되면 그거는 이제 오염수가 아니라 알프스 처리수다. 야. 이렇게 이제 일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참고로 좀 알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알프스라는 거는 이제 전처리 설비가 있는데 전처리 설비에서는 아주 미세한 필터가 있어서 슬러지나 입자 등을 제거를 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흡착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흡착제 다양한 흡착제 종류를 연결을 시켜가지고 뭐 62개 핵종 같은 것들을 이제 배출 기준 이내로 정화시키는 게 이제 목표를 하고 있고요. 정수기 같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원전에서도 이온 교환 수지라고 해서 그런 유사한 형태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알프스로도 정화가 처리가 안 되는 게 삼중수소가 있는데 네. 삼중수소는 일반적인 물과 화학적 성질이 같습니다. 그래서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은 그 본인들의 배출 기준의 한 40분의 1로 희석을 해서 해양으로 방출하고 하겠다. 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알프스로 제거되지 않는 삼중수소를 바닷물로 희석을 해서 배출을 하겠다 뭐 이런 네네. 계획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희석해서 방류를 한다면 네.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삼중수소라는 게 사실은 일반 수소랑 성질이 같아서요. 네. 그 이제 공기 중에도 있고 산소랑 만나면 물로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대기 중에 뭐 수증기라든지 빗물, 또 빗물이 오면 강물로 갈 테고 강에 있는 해양에도 삼중수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삼중수소 특성이 생물체나 어디 들어갔을 때 축적이나 농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삼중수소는 베타라는 이제 어떤 방사선 핵종을 내는데 그거는 이제 외부에서 들어올 때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 피폭은 이제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내부로 들어왔을 때 네. 이제 그때 조금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삼중수소는 내부로 들어왔을 때 그 인체에서 미치는 영향이 삼중수소가 에너지가 좀 낮습니다. 낮고 저희 이제 몸에 들어오면 신진대사를 통해서 배출이 됩니다. 네. 그래서 다른 핵종에 대해서 좀 일찍 배출이 되기 때문에 동일한 양의 삼중수소랑 다른 방사성 물질이 들어왔을 때, 뭐 예를 들면 세슘 같은 게 들어왔을 때보다는 삼중수소는 인체 영향은 조금 낮긴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걸 배출 기준으로 희석을 해서
해양으로 방출하게 되면 네. 해양에선 더 이제 희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다에 물이 많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체에 미친 영향은 좀 배출 기준 이내면은 낮을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하지만 이제 일본이 배출 기준 이내로 만족하는지 네. 또 충분히 희석하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삼중 수소라는 것은 사실은 다른 핵종에 비해서는 위험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네네. 네. 그렇다면 다른 핵종이 제대로 제거되느냐가 관건이라고 볼 수 네,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네. 네. 자, 일본의 알프스 처리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도 검증에 나서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 한국원자안전기술원은 IAEA 확증 모니터링이라고 해가지고요. 실제로 일본이 알프스를 통해 처리한 시료를 IAEA를 통해서 저희가 받아서 네. 직접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 분석 결과를 보면은 이제 일본의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는지 또는 알프스 성능이 충분히 나오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사실 일본의 알프스를 돌리긴 했지만 이제 운영 초기에는 고장도 좀 있었고 아, 습작체 성능도 좀 떨어진 게 있어서 예. 현재는 전체 탱크의 한 70%는 아직 기준을 못 만족시키고 있다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네. 다시 재정화를 해서 배출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이번 IAEA 확증 모니터링이라든지 일본이 공개하고 있는 뭐 네. 알프스의 입출구 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기도 궁금한데요.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그러니까 현재는 일본이 도쿄전력이 이제 방출 설비를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공사 진행하면서 그 일본의 규제 기관인 NRA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규제 기관의 사용정 검사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정 검사 합격을 받아야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일본은 지금 IAEA에서도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IAEA 검증팀이 최종적으로 종합 보고서를 공개할 텐데 그 종합 보고서가 공개되고 거기서 이제 문제가 없다고 확인이 되면 그 이후에 아마 방출할 것으로 현재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방출의 어떤 신호가 되는 게 바로 IAEA의 검증 결과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검증은 정말 확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IAEA는 그 일본 오염수 처분 계획 안정성 검증을 위해서 미국이나 뭐 중국, 영국, 프랑스 등 국제 전문가 11명이 이제 TF를 구성하고 있고 2021년 7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여기에는 저희 국내 전문가도 참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IAEA 검증단은 그 오염수 방출에 따른 방사선 영향 평가의 적절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제 기준을 만족하는지 예. 이런 것들을 위주로 검증을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오염수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한국, 미국, 프랑스, 스위스 실험실이 참여해서 교차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 쪽에 관련해서도 해수나 어류, 해조류, 퇴적토 이런 것들 해양 환경 대상도 시료를 채취해서 지금 일본의 분석 능력이나 일본의 데이터 신뢰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IAEA는 이런 종합적인 결과를 토대로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의 안전성이 검증이 완료되면 아마 최종 보고서를 통해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런 많은 기관들이 또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많이 또 안전성 검증을 하고 있지만 방류에 대한 걱정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해서 후쿠시마 앞바다 또 나아가서 뭐 태평양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지 걱정이 큰 상황인데요. 오염수 위험에 대해서 해양 생태계에서 좀 농축되는 것까지 고려해서 평가가 되고 있을까요? 네, 그래서 IAEA 같은 데서 이제 국제적으로 방사성 영향 평가를 하게 돼 있고요. 네. 그 방사성 영향 평가를 할 때는 생물체를 통해서 방금 말씀해 주신 뭐 먹이 사슬이라든지 아니면 그 환경에서 축적되는 농축을 고려하도록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농축계수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네. 국제적으로 전문가들이 그 농축되는 정도를 다 숫자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를 이용해서 방사선량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농축계수가 중요한데 농축계수라는 거는 해수의 방사능 농도가 있으면 이거 대비 그곳에서 서식하는 뭐 물고기라든지 그런 생물체 내에 존재하는 그 방사능의 비율을 말합니다. 아, 그래서 네. 이걸 가지고 아마 일본도 방사능 영향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일본이 사용한 농축계수라든지 또는 방사선 영향 평가 이런 게 적절한지 현재 그런 것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런 농축계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방사능의 영향이라는 게 워낙 오랜 시간에 걸쳐서도 나타날 수 있다 보니까 불안감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근본적인 그 궁금증이 생깁니다. 지금 일본은 이런 오염수를 저장했다가 이제 탱크가 없으니 내보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건데 해양 방류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이제 일본 주장에 따른 건데 일본 주장에 따르면 이제 사고가 났고 네. 그걸 이제 후쿠시마 원전을 이제 폐로라고 합니다. 해체하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네. 그런 폐로를 하려면 안에 있는 뭐 해결료도 빼내야 되고 또 그 안에 녹아 있는 해결료도 제거해서 어딘가 둬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부지 내에
뭐 폐기물 처리 건물도 필요하고 또 폐기물을 저장하는 보관 시설 네. 이런 것들을 건설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부지 내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탱크를 이제 증설하기 어렵다는 거고요. 실제로 탱크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갖고 있으면 뭐 지진이라든지 아니면 노후화가 되면 또 사실 누설의 위험이 있기 예.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 기준 이내로 만족해서 해양을 방출하겠다는 게 이제 일본의 입장이고요. 예. 이와 관련해서 사실 IEA에서도 이거를 일본의 계획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IEA 검토 결과로는 지금 일본의 해양 방출이나 이런 계획들이 기술적으로는 실현 가능하고 현재 국제 가능하고 일치한다. 근데 그때 이제 일본에서 여러 가지 또 다른 처분 방식도 고려를 했었는데요. 그때 했던 뭐 예를 들면 수소 방출이나 뭐 네. 지층 주입 또는 이제 매립시키는 이런 것들도 이제 했었는데 IEA에서는 이런 것들은 실제로 개발이 더 많이 필요하고 또 실제 이제 기술이 입증이 되더라도 현재의 타임라인에는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만약 일본의 계획대로 방류가 결정되면 해양에는 좀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부 보도에서는 후쿠시마에서 방류한 오염수가 우리나라에 5년 안에 온다는 연구가 있는데요. 오염수는 바다에서 어떤 방식으로 확산이 될까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거 관련해서 연구를 해양과학기술원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공동으로 이제 논문을 발표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오염수가 방출되면 네. 일단은 북태평양 전체로 해류를 따라서 확산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국내 유입은 한 4, 5년 정도 지나면 유입이 되기 시작되고 최고로는 이제 10년 후에 이게 좀 수렴되는 값이 있는데 그 값이 뭐 0.001 베큐렐/메타 세제곱이라는 그런 수치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다고 합니다. 이 수치를 좀 이해하시려면 현재 네. 우리나라 해역에도 삼중수소가 이제 측정이 되는데 평균 농도는 172 베큐렐/메타 세제곱 정도로 네. 그러니까 그거의 한 10만 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이제 희석이 돼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이 정도 농도면 저희가 이제 검출을 할 수 없는 정도 수준이긴 합니다. 예. 예. 예, 결국 우리 국민이 가장 궁금한 거는 또 수산물 안전이지 네네. 않겠습니까? 네네. 방류 이후 국내 수산물 안전은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일본의 계획대로 설정한 뭐 삼중수 총량을 뭐 이내로 배출한다. 또는 다른 핵종들은 기준 이내로 정화해서 배출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국내 해역에 들어오려면 한참 희석이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네. 사실 매우 낮은 농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수산물에는 미치는 방사선 영향은 사실 무시할 만하다고 예상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게 일본이 국제적인 기준을 만족하는지 그 기준 내로 배출하는지는 국제적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IEA에서 하고 있는 검증이라든지 또 거기 있는 시로의 분석이라든지 또 일본이 제출하고 있는 실시 계획이나 데이터들 이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결국 관건은 과학적이고 투명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건데요. 조금이라도 미심적인 부분이 있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할 말은 꼭 네. 해야겠습니다. 네. 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김성일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